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추진.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 2025년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바로 그 반복되는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신파시즘이라는 용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신파시즘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시즘 하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그렇죠.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은 경제 위기와 혼란 속에서 그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끔찍한 전쟁과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1939년 독일에 등장한 히틀러와 2025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극우 세력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험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시즘이 무엇인가요? 파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파시즘이란 한마디로 독재적 권력을 기반으로 한 극단적 민족주의 정치입니다. 1930년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히틀러가 독일 국민에게 처음부터 전쟁과 학살을 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히틀러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일의 경제를 살리겠다. 나는 독일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파시즘은 그렇게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파시즘은 사라지지 않고 현대에도 있나요? 파시즘이 2차 대전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파시즘은 남미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엔 군사독재라는 옷을 입었죠. 칠레의 피노체트, 아르헨티나의 비델라는 수많은 국민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철권 통치로 국민들을 압박했죠. 하지만 이들은 결국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형태를 바꾸어 돌아왔습니다. 신파시즘이 뭔가요? 신파시즘은 전통적 파시즘의 요소를 현대 사회에 맞게 변형한 이념으로 강한 국가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반난민반 이민 정서, 극우 포퓰리즘, 역사 왜곡, 혐오 선동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신파시즘은 단순한 정치적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독재적 이념입니다. 과거 나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이었지만 결국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신파시즘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신파시즘에 빠지게 된다면 매우 큰 위험이 뒤따를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나요? 신파시즘 정권은 선거를 통해 들어서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여 권력을 독점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며 법을 바꾸어 독재를 정당화합니다. 처음에는 강한 지도자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즉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요? 나치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었고 2020년대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법을 바꿔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지요.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선거를 조작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됩니다. 또한 신파시즘은 사회적 분열과 혐오를 확산시킵니다. 신파시즘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조장합니다. 특정 집단 이민자, 난민,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특정 정치 성향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사회가 갈등과 증오로 가득 차면 결국 폭력과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젠더 갈등 조장, 남성과 여성을 대립하게 만들어 사회 불안을 조성, 지역 감정 부추기기,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정치적 언어 사용, 이민자 난민 혐오, 외국인을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배척하는 움직임,
신파시즘은 늘 혐오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신파시즘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합니다. 신파시즘 정권은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대가로 개인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열, SNS 통제, 사상 탄압 등이 강화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언론 통제 움직임, 가짜 뉴스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이 검열될 가능성, 시민 감시 강화, 정부가 국민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제도 강화, 표현의 자유 억압, 특정 사상이나 의견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증가, 개인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특정 독재자만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파시즘입니다. 자유는 한번 빼앗기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대의 신파시즘이 어떻게 돌아왔나요? 21세기 들어 파시즘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하여 신파시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파시즘은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와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SNS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선동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결국 2021년 의회 폭동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헝가리의 오르반, 터키의 에르도안 역시 민주주의를 교묘히 이용해 권력을 얻고 독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가짜뉴스로 불안과 증오심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한 독재를 구축하여 특정 소수 집단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지지를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도 신파시즘이 있나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신파시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죠.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먼저 보죠.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에 들어왔을 때 SNS와 유튜브는 이들을 테러리스트, 범죄자라고 몰아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혐오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혐오 문화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유학생, 특정 지역 사람들, 여성이나 남성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반발한 극우 보수단체들이 법원 건물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의 집무실까지 침입하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이러한 폭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신파시즘적 행위입니다. 마치 미국의 의회 폭동과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대한민국이 신파시즘의 위험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피로써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이 왜 신파시즘에 빠지고 있지요? 한국 사회에는 신파시즘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존재합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안, 청년 실업, 주택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혐오 선동,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과 과거 권위주의 시대 미화 등. 만약 우리가 방관한다면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신파시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역사 교육을 통해 파시즘의 위험성을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여 가짜 뉴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풀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투표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말이지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네요. 맞아요. 독일의 비극은 히틀러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들의 방관이 만든 결과였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누가 지킬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일부 신파시즘적 요소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이념 대립, 혐오 선동,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화된다면 한국도 신파시즘적 흐름에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신파시즘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여와 관심만이 신파시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과거의 참혹한 비극은 다시 일어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세계 평화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